기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엑시트, 경매에서 탈출하기입니다. 경매에서 탈출하여야 하는 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낙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탈출하는 걸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에서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자의 자격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류들은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법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했던 서류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치권 신고서라든지 임차인이 제출한 배당 요구서, 그리고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교부 청구 들어온 세금의 내역들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쟁 당사자가 될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자격에서는 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잘 만나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낙찰자가 됐으니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만나서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매각 불허가를 하여야 됩니다. 제가 경매 절차에서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낙찰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주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요건 다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매각 불허가를 받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를 다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억울하니까 뭐 그냥 불허가 해주세요. 이렇게는 인정이 안 됩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는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6, 7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은 요 파트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흠결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든지 유치권 신고가 빠졌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7호,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어떤 절차에 어떤 송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채무자 입장인데, 채무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매가 낙찰이 된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소유인 주택을 뺏기기 싫었고, 그 주택의 소유는 2분의 1씩 지분권자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매 개시 결정문이 그러면 2분의 1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2분의 1 공유자에게 각각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2분의 1 한 명 그 소유자는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경매 개시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어서 매각 불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하여야지 불허가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결정이 나면 그 일주일이 지나면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는 방법이 항고인데, 이 항고를 하게 되면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고를 하려면 항고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항고의 주체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이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항고의 주체가. 그렇지만 채무자가 만약에 이 항고를 한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항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고 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고 자체가 각하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허가를 불허가 받는 방법, 그리고 항고를 해서 항고 결정이 인용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경매 자체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하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경매 신청권자가 자기 의사로 나 그냥 경매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채무자가 일부를 갚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어떤 다른 담보를 제공하든지 채권자와 합의를 해서
채권자가 취하를 해주면 경매가 종료가 됩니다. 경매가 종료가 되어 버리면 입찰 경매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취하를 할 때 만약에 낙찰자가 생긴 이후에는 채권자가 취하를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일부라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줘야지 가능하겠죠. 근데 취소라는 절차는 어떤 경매 신청권자의 어떤 취하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요건에 대해서 그 요건만 충족시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실행했던 경우에 그 은행의 그 담보권에 해당되는 채권 금액을 다 변제를 하고 다 견제한 이후에 그 근저당을 말소시킨 이후에 경매 취소 신청서를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경매 취소 신청서를 넣을 때는 낙찰자의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의 동의도 필요 없고 다만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낼 때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언제까지 나라고 하니까 확정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날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확정이 되면 약간은 이 경매 취소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데, 민사집행법을 보면, 여기 121조의 6호, 6호에 해당하는 사실, 요기에 해당하는 사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중대한 권리 관계가 뭐 변동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낙찰자가 대금을 낼 때까지는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확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그 장소를 갔더니 유치권자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이유로 이렇게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올바른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례는 보면 아파트인데 낙찰 금액이 72억입니다. 감정가는 8억인데 72억이 됐습니다. 이거는 동그라미를 한 개 더 써서 입찰가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72억을 납부를 해야 된다면 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몰취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제가 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취하라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취하. 낙찰된 이후에 취하를 하기 때문에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낙찰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동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취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취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받아서 경매 신청 채권자의 지위에서 경매 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깊은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하를 하면 자신의 경매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입찰 보증금은 찼지만 이 채권 금액을 매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채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 채권을 돈을 주고 사갖고 왔겠죠. 그럼 이 채권을 갖다가 또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경매를 신청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근저당을 기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채권자 변경 신청서라고 있죠. 채권자 변경 신청서.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받아서 경매를 취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사갖고 왔으니까 그걸 또 회수해야 되겠죠. 그 회수 방법은 다시 이렇게 경매를 넣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채무자 입장도 되고 입찰자 입장도 되는데 주제는 입찰에서 꼴찌를 해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입찰자가 5명이었고 3억 6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종국 결과를 보면 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았는데 기각이 되면 마음이 언짢겠죠. 왜 그런가 보면 채권 금액이 합하면 3억 2,400입니다. 여기 다 합하면 3억 2,400이고, 뭐 좀 더 깊은 얘기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이 3억 2,400이고, 낙찰은 3억 6천에 되었습니다. 3억 6천에.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3억 7천에라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소유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3억 7천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그 조건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여기 채권 최고액,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동산에 딸려 있는 채무가 이 3억 6천, 나는 3억 7천을 제안했다면 3억 7천만 넘지 않는다면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은 언제까지냐?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위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항고장,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해서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 것을 막아놓고 여기에 관련된 은행 채권들 이것을 변제를 하고 이 담보권을 다 말소시킨 다음에 경매 취소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이 경매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경매가 기각이 됐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절차와 동시에 소유권을 아까 3억 7천에 매입하는 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에서 꼴찌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